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후위기를 다루는 수많은 책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책을 골라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할 책은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영화라는 친숙한 매체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저자는 권혜선, 김찬국, 김희경, 안재정, 조성화 씨 5분의 공동 저자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의 교수이신 김찬국 교수님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됐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환경교육과 교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와 같이 함께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을 쓴 동료들은 환경교육학 박사들이고 환경교육을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중에서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에 있는데 보통 일반 대중들께서는 초등교사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또는 중등교사 양성하는 사범대학을 좀 더 익숙하게 아실 건데요. 네. 제가 있는 곳은 유아, 초등, 중등 교육을 양성하는 한국교원대학교에 있고 그중에서 환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환경교육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떤 사명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5분의 저자가 한겨레 생태 웹진에 영화로 환경 읽기라는 주제로 글을 연재하셨더라고요. 네. 이 글을 모아서 오늘의 책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영화와 환경을 연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모두 각자 자신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요. 저희들은 특히 환경 또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에 익숙하고 또 영화를 볼 때도 그런 환경의 눈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함께 한겨레 신문에 수년 전에 물바람 숲이라는 웹진에 환경을 통해서 영화를 바라보는 그 기고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글을 모아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보통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치밀한 서사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세련된 미장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각적인 즐거움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데요. 저희들은 마침 그 영화 안에 숨겨진 환경적인 시선, 이면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책에 실린 19편의 영화 중에서 저희가 하루 한 편씩 선정해서 영화에 담긴 환경 이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요. 오늘의 영화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입니다. 교수님도 잘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드디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이 오스카상을 안겨준 작품이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이었던 휴 글래스, 모피 사냥꾼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16세기부터 비버 모피로 만든 모자가 엄청 인기를 끌면서 이 영화의 배경이었던 19세기 중반까지 이 비버들의 순환 시대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는 백인 사냥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비버의 가죽을 벗겨 유럽으로 보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럽인들이 멀리 아메리카 대륙에서 비버 사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미 유럽에서 비버는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버 모피 모자가 유럽에서 처음에는 부유한 귀족 멋쟁이들 사이에 유행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유럽 전역에 평범한 대중들에까지 확산되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비버는 거의 사라지게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대륙인 아메리카에까지 눈을 돌려 비버 사냥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버가 사냥되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아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역사학자 제임스 애덤스는 초창기 미국을 지탱했던 힘은 성경과 비버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버가
희생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야말로 순환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그 모피코트가 어떤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참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뭔가 점점 환경과 동물 윤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모피와 가죽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변화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무척 의미 있는 변화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여러 생명체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모피나 동물의 털을 사용하는 것들을 무조건 금지해야 된다거나 또는 그것이 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 때문만 이런 논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영화가 있었던 당시로 돌아가더라도요. 비버 모피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건 굳이 비버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비버를 사냥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정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되었죠. 그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잘 아시는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 거기에는 미친 모자 장수가 나오는데 비버 털을 가공해서 모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은을 중독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모피를 입는다면 누군가의 삶에 어떤 동물에 어떤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아주 반가운 일이죠. 네, 좋습니다. 더 이야기에 빨리 들어가 보고 싶은,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제 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민하 성우가 오늘부터 한 주간 책을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낭독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영화 레버넌트 이야기를 이민하 성우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모피는 인간이 오래전부터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옷의 재료다. 영화 속 휴글레스 역시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피를 입었다. 하지만 15세기 유럽 전역을 휩쓴 비버 모피 모자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아닌 부를 상징하는 사치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비버가 멸종될 정도로 모자를 열망했는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모피는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이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소비되는 모피는 당시 유럽의 비버 모피 모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비버 모피 모자 대신 밍크 코트, 여우 목도리, 토끼 조끼, 라쿤 패딩 등 모피와 상품의 종류만 바뀌며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사냥을 통해 모피를 얻지 않는다. 사냥할 만큼의 야생동물이 충분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각종 규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과거에 비해 훨씬 잔혹한 방법으로 모피를 만든다. 많은 동물이 모피가 되기 위해 평생을 비위생적이고 좁은 철장 안에서 갇혀 지낸다. 그리고 인간은 부드럽고 질 좋은 모피를 얻기 위해 동물이 살아있는 채로 껍질을 벗긴다. 동물이 죽으면 피가 응고되어 가죽이 잘 벗겨지지 않으며 털이 뻣뻣해지기 때문이다. 또 최대한 많은 양의 모피를 얻기 위해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려 죽이거나 물에 넣어 익사시키기도 한다. 한 생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피 생산물로 길러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모피 사냥꾼들에 의해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 관계는 이해의 부재를 바탕으로 한 혐오와 약탈의 관계였다. 이냐리투 감독은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의 부재가 현대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의 시작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넌트에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여전히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 많은 사람이 치는 힘에 열광하고 식사 후에는 원두를 갈아내린 커피를 마신다. 하지만 치킨 공화국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이 소비되는 치킨을 위해 닭들이 어떻게 길러지고 도살되는지, 내 손에 커피 한 잔을 위해 제3세계의 커피 농가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소비를 통해 같음을 추구한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은 나는 문명화된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위대한 성과를 부정할 마음이 없다. 그러나 그 정복은 엄청난 상실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막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가를 엿보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삶 뒤에 숨겨진 야망과 상실을 아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모자장수와 비버와 원주민과 사냥꾼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아는 것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